안녕하세요, DK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다음 컨텐츠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매수했던 기업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네, 그 기업은 바로 텔라닥입니다. 텔라닥은 미국 그리고 세계 최대의 원격 의료 기업입니다. 이번 팬데믹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였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면서 병원을 가기를 꺼려했고 또 미어터지는 병원으로 인해 진료를 받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중 253달러 최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무려 20% 이상 빠진 상태인데요.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백신 보급이 확정되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다시 사람들이 병원을 찾을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의 생각인데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텔라닥 비중을 크게 늘린 이유를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고 또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라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텔라닥은 미국 최대의 그리고 아마도 세계 최대의 원격 1호 회사입니다. 2016년 기준 미국 내 원격 1호 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시장 리더입니다. 미국 외에도 남미, 유럽, 중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도 진출해 있고요. 꾸준한 M&A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만 명 이상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고 세부 전공은 450개 이상입니다. 원격 1호를 희망하는 고객은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증상 등을 입력하고 보통 10분 이내에 의사와 매칭이 됩니다. 급성 질환으로 응급실을 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질환은 커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원격 진료는 스마트폰, 웹캠, 메신저 등의 형태를 통해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규제가 많아서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텔라닥, 그리고 MD라이브, 아무엘 같은 그런 다양한 회사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면은 일단 여기 클레어라는 고객이 있다고 합시다. 이 개인은 PCP, Primary Care Physician으로부터 정기 검진과 진단을 받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최근에 인수를 한 리본고를 통해서 혈압계 지급,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 식단 관리, 스트레스 관리, 처방전 전송 등 아주 포괄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즉, 이 고객은 진단부터 시작해서 사후 관리까지 원웨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텔라닥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텔라닥의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성장해 왔는데 다시 말해서 특정 기업이 텔라닥의 서비스를 구독하면 그 기업에 속한 임직원들이 텔라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춘 500 기업의 40%가 텔라닥의 고객으로 있고요. 이 외에도 보험사나 병원들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과의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DTC라고 합니다. Direct to Consumer의 약자고 말 그대로 텔라닥이 일반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형 약국인 CVS 헬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 구독료를 PMPM, Per Member Per Month로 받고 또 정기 구독 서비스 안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회당 진료비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Paid Visit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구독료만 내고 진료비가 없는 매출 구조, 그리고 구독료는 없이 진료비만 내는 매출 구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구조가 다양한 이유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텔라닥이 여러 M&A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인수한 회사들의 매출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텔라닥의 총 매출 중에서 구독 매출은 약 84% 정도 차지하고 있고 회당 진료비 매출은 약 16% 정도로 구독 매출이 압도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텔라닥에 투자를 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원격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땅이 넓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어서 의사 만나기가 힘든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진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지리적인 접근성보다는 1차 진료에 대한 시간 그리고 비용 접근성을
높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예약을 하고 1, 2주 뒤에 찾아가야 됩니다. 당장 의사를 보기 원하면은 응급치료, 클리닉 혹은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이 경우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격진료 회사들은 40에서 50달러의 비용이 환자가 편한 곳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리서치를 봐도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이 리서치에 따르면 한 번 진료를 받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121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중 실질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시간은 20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20분 진료를 받기 위해서 100분의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격 진료가 확산되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원격 의료와 일반 의료를 모두 이용한 환자들은 원격 의료가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고 후속 진료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든다고 느꼈습니다. 또 환자가 직접 그 의사의 경력이라든지 후기를 보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95%의 환자들은 원격 의료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방금 의료 비용이 더 적게 들었던 점을 장점으로 소개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의료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왼쪽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비 다른 비용의 상승폭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TV나 의류, 신차 등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지만 여기 보시면 메디컬 케어 서비스, 그 다음에 허스피털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 서비스 이용료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병원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지나치게 높은 의료 비용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오른쪽 설문에 잘 드러나 있고요. 이처럼 원격 진료는 기존 의료 시스템의 단점을 크게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격 진료 시장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코로나 상황 대비 일시적으로 원격 의료 진료를 이제 의료보험 혜택 법안을 영구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 이용이 어려운 그런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그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으로 인해서 원격 체크인, 원격 진료 등 서비스에 대해서 메디케어, 공공보험인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원격 의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법안 이전보다도 원격 의료 시장은 크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 그중 미국의 인구도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40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즉 5분의 1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땅덩어리 크고 병원 예약 그리고 진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용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원격 의료 시장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격 의료 시장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꾸준히 그리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노인 인구 비중이 더욱 커질수록 원격 의료 시장도 더욱 빠른 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의료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장해오던 원격 의료 시장의 성장성을 더욱 앞당긴 게 이번 팬데믹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원격 의료 시장이 성장한 게 아니고요. 그 속도를 더욱 가속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번 팬데믹 이후로 원격 의료를 사용하거나 경험했던 인구가 확실히 증가하는 게 보이죠. 이 빨간 선입니다. 반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혹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인구 비중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회색 선입니다. 그리고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점점 더 아주 빠르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라닥도 이러한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요. 텔라닥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즉 팬데믹 이전에는 고객의 11%가 원격 의료를 이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에 비해 2020년, 즉 팬데믹 이후에는 그 수치가 76%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도 64%
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격 의료 시장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헬스케어가 이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는 텔라닥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웰네스 앤 프리벤션이라는 게 섹터가 있습니다. 이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이나 어떤 영양 그리고 운동관리 등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을 때 굉장히 보편적인 진단 내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전에 제가 속이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당시 의사분은 저에게 밥을 제 시간에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알레르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편적인 진료보다는 조금 더 저에게 맞춰진, 그리고 어떤 뭐 일회적인 진료가 아니라 계속해서 트랙 레코드를 기록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매우 유용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그 중심에는 원격 의료 시장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일일이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얘기할 필요 없이 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진료를 하거나 약을 처방할 때 DK라는 환자가 무슨 알레르기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진료 그리고 처방해 주길 바람이라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알레르기 외에도 뭐 저의 신체 건강이나 질환, 불편함 등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주는 이러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가 앞으로 헬스케어의 미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병원이 문을 닫은 휴일이나 밤 시간에 자유롭게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면담 예약을 쉽게 잡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 부분이 이 퍼스널 코칭 부분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코칭과 관리를 받는 거죠. 여기 텔레닥의 사례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혈압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에게 배정된 전문가 코치가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도 보겠지만 최근에 인수한 리본고라는 회사가 이 만성질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기업이었는데, 특히 이 코칭 부분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가장 핫한 기업 중 하나였던 펠로톤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게,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헬스장을 못 가면서 홈트레이닝을 하게 된 점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퍼스널 코칭 시스템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운동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어떤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펠로톤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피드백을 주고 코칭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펠로톤의 플랫폼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헬스케어 시장은 점점 더 개인에게 맞춰진 어떤 개인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원격 의료 시장이 있고 개인 전문가 코칭 부분이 큰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 의료 시장에서 텔라닥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텔라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격 의료 기업이고 점유율도 세계 1등인데요. 텔라닥을 성장성을 보여준 지표로 고객 방문이 있는데, 보시면 꾸준히 성장하다가 2020년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십, 서두에서 봤던 구독 매출을 발생시키는 멤버십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독 매출은 앞서 살펴본 대로 민간기업, 보험사, 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죠. 또 구글 트렌드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텔라닥과 주요 경쟁사인 아무엘, MD라이브, 그리고 원격 의료라는 키워드로 구글 트렌드를 검색해봤는데, 보시면 파란색 선인 텔라닥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아무엘, 그리고 MD라이브 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텔라닥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일종의 브랜드 파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브랜드 파워가 더 강해질 거라고 보는 게 바로 얼마 전에 마무리되었던 리본고 인수 때문입니다. 리본고는 크게 당뇨 관리, 혈압 관리, 체중 관리, 그리고 정신과 진료 4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전문성이 있는 원격 모니터링 기업입니다. 리본고는 각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당뇨 발병률이라든지 혈압관리, 체중관리, 우울증관리 등 각 영역에서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었던 그런 코칭 있잖아요.
이 코칭이 특히 만성질환에 아주 강력한 모델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보시면 항시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고요. 당뇨와 혈압은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 관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할 필요 없이 전문가가 항상 옆에서 데이터를 보관해주고 기록해주고 그리고 팔로우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효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고의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리본고가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 당뇨와 만성질환 부분 때문입니다. 이 만성질환 케어 영역의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20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의 당뇨병으로 인한 죽음을 나타낸 통계 자료인데요. 매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성인의 60%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40% 이상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혈압, 당뇨는 가장 많은 비용을 수반되는 질환들입니다. 즉,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질환을 케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당뇨, 비만, 혈압, 우울증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 등의 만성질환은 미국 내에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앞으로 이런 만성질환을 케어하고 치료하는 시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리본고에 대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리본고는 텔라닥이 그토록 갈망했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텔라닥은 앞서 살펴본 대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본고 인수 전에는 텔라닥은 원격 진료 기업이었습니다. 즉 어떤 화상진료나 전화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지만 원격 의료 기업으로서 확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격 모니터링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본고가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왜냐? 앞서 살펴본 대로 리본고는 만성질환 관리, 즉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텔라닥과의 인수 합병 이후 텔라닥 헬스는 원격 의료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텔라닥은 리본고를 통해서 환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인, 즉 엔드-투-엔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플랫폼에 환자들을 락인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텔라닥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이례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리본고의 만성질환 분야를 통해서 진료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플랫폼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진료를 받고 계속해서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플랫폼 안에 머무는 거죠. 이 두 기업이 합병 이후에 접근 가능한 시장의 규모는 총 1210억 달러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위하는 분야는 일반 의학, 정신질환, 전문진료, 병원진료, 당뇨, 혈압 등 여러 분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격 의료기업으로서 해당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텔라닥이 계속해서 추구해오는 엔드-투-엔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텔라닥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성장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텔라닥, 이번 리본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커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주요 이 편은 2013년부터 텔라닥이 인수해온 주요 기업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정신질환 부분이나 중소형 고용주 시장 공략을 위한 인수합병도 있었고 어떤 지역적인 시장 진출, 예를 들면 남미, 유럽, 아시아, 프랑스 시장들을 진출하기 위한 인수합병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텔라닥의 목표로 하는 그런 comprehensive, end-to-end, whole person, full spectrum 원격 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수 대상은 저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리본고 같은 다른 만성질환 기업, 예를 들면 오마다 같은 기업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텔라닥이 추구하는 엔드-투-엔드 원격 의료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의약품 제공하는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텔라닥은 처방전을 내주는 서비스는 하긴 하지만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거나 배송하는 것까지는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인수 대상을 품기 위해서 현금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들어서 이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났는데, 물론 최근에 리본고 인수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인수합병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그동안의 텔라닥의 인수합병 역사를 보면은 내년에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도 보면은 2019년에 양의 현금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현금 흐름도 크게 개선된 점도 이러한 저의 생각에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국제시장 점유율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텔라닥의 미국 외 매출은 11%에 불과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M&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국제시장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또 최근에 전략적 제휴를 맺은 존스 홉킨스의 엄청난 네트워크를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제 리스크도 고려해 봐야겠죠. 먼저 규제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국가들은 빠르게 원격 유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직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도 많습니다. 텔라닥이 앞으로 국제시장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시장 진출이 제한적인 리스크가 있겠죠. 물론 저는 이러한 규제들이 반드시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격 유로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고려는 해봐야 될 리스크라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치열해지는 경쟁도 주요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텔라닥의 주요 경쟁사는 아멜, MD라이브, 닥터온 디맨드 등이 있고, 리본고의 주요 경쟁사로는 오마다헬스, 웰작 등이 있습니다. 텔라닥은 리본고와의 인수합병을 하면서 경쟁사 대비 우위에 서게 되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아멜은 텔라닥과 경쟁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텔라닥뿐만 아니라 리본고와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다만 원격 유로 시장은 모니터링 부분이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원격 유로 시장은 승자 독식, 즉 winner takes all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텔라닥이 만약에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은 시장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텔라닥이 밀려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두에서 살펴본 대로 텔라닥은 원격 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경쟁사와의 규모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최근에 보시면 아멜과 원 메디칼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펀딩을 지금 받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아마존, 그리고 줌 같은 기업들이 원격 유로 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은 분명히 상당한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텔라닥도 이러한 부분을 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마케팅 비용인데요. 최근 몇 분기를 보면은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 마케팅 비용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텔라닥의 매출 성장률과 잉여 현금 흐름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도 매수 의견과 더불어 목표 주가를 229.66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종가 기준 주가가 187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목표 주가의 22% 정도의 추가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아크인베스트는 텔라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ARKK 내에서 텔라닥의 비중은 6위로 올라섰고 ARKW에서는 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ARKG는 9위로 올라섰는데요.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텔라닥의 투자 기회가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주가 하락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결정했고 상당히 크게 비중을 늘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영상은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제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해주시고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컨텐츠에도 정말 많은 노력을 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나 문의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